그런 글들이 있더라고. 아, 저는 하체 보강 안 합니다. 언덕으로 다 때웁니다. 언덕이면 다 됩니다. 언덕 무새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94주차.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파이팅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또 한 주의 절반이 왔고, 또 수요일이라는 이 주는 제 감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훈련을 한다는 느낌보다 회복을 가져간다라는 날로서 저에게는 인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달리기가 또 즐겁게 행복하게 뛸 수 있는 질런 같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외치는 어떤 슬로건 같은 어떤 외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달리기도 좋지만 수요일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체 보강 운동을 합시다.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하체 보강은 괜찮잖아 프로젝트입니다. 왜냐면 뭔가 다들 포인트 훈련도 하시고 뭐 다양한 주간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시잖아요. 뭐 그 속에 당연히 하체 보강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 또 굉장히 또 하체 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 슬로건의 포인트는 그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한 왜냐면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하체 보강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늘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력이라는 게 어쨌든 그 바탕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부상을 안 당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왜냐면 즐겁게 매일 달리고 싶은데 매일 달리기 위해서 부상을 당하면 이거 완전히 나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언덕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벌, 다양한 포인트 훈련들을 있겠지만 그 속에 꼭 하루는 하체 보강 운동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모든 포인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저는 가끔 이렇게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 아, 저는 하체 보강 안 합니다. 언덕으로 다 때웁니다. 언덕이면 다 됩니다. 언덕 무새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언덕 달리기를 거의 하지 않죠. 저는 평지 위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항상 저는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떤 부상러 또는 초보 러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포인트 훈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면 평지만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성장하기 좋고, 그리고 우리가 다치지 않는 최고의 환경. 예를 들면 이 어떤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별이 어쩌면 가장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덕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포인트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환경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언덕을 달리면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언덕만 달리면 하체 보강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또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상계 노원에 이사 오기 전에 저기 이태원 내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요즘 기억력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어쨌든 경리단길에 좀 이렇게 몇 년간 꽤 오래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제2의 고향 같은 경리단길 이태원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달릴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뭐 한강까지 가려면 이동 거리가 좀 있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남산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근데 저의 경우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부상을 워낙 잘 당한 약한 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지만 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언덕에 남산을 진짜 거의 매일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한참 몸이 좀 올라왔을 때 남산을 하루에 15km씩 달렸습니다. 언덕 훈련을 거의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포인트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서 그럴까? 아니면 매일 해서 그럴까? 어쨌든 저는 언덕 훈련을 하면 할수록 계속 다치더라고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덕만 올라가는 훈련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부상은 안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언덕을 올라갈 때 생각해보면 점프도 높지 않아.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보폭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고, 그리고 케이던스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덕 올라갈 때 보폭 짧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달리는 방법이 평지에서 달리는 거랑 조금 형태가 바뀌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는 언덕만 올라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체 보강 운동을 떠나서 그냥 굉장히 러너로서 뭔가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심장을 높게 쓰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덕 훈련이라는 게. 그럼 심장을 높게 올리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효과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보통 언덕 훈련을 하러 가면 언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덕도 올라갔다가 내리막도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상을 또 내리막길에서 많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덕 포인트 훈련을 하시는 동지가 있다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언덕 훈련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한때 몇 년간 남산만 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딱 언덕만 달리는 거가 좀 더 좋지 않나? 건강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올 때는 차라리 걸어서 내려오는 것을 추천하지만 이게 답답해서 그게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내가 훈련이 되려면 꽤 긴 언덕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꽤 긴 언덕을 올라간 만큼 꽤 긴 내리막을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달리면서 내려오지 않고 언덕 몇 회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뭔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요약하자면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언덕 훈련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언덕 훈련의 부상 요소들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언덕 훈련만 하면 하체 보강 운동을 안 해도 되겠거니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다치는 사람도 있겠죠. 뭔가 유전자나 어떤 몸의 그 형태나 몸의 어떤 뼈다구의 생김새, 유전자가 가지고 온 강한 몸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약한 몸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평지 달리기를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하체 보강 운동을 따로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왔네요. 길게 끌고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요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어쨌든 하체 보강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굳이 막 언덕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보이는 이 어떤 곳에서 그냥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캘프 레이즈업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어디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또 하체 보강 운동을 한다 해서 부상을 또 100% 막는다, 또 그렇지는 않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부상을 조금 막아주고, 그 다음 내 달리는 퍼포먼스를 어쨌든 근력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올려주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 주에 한 번 무조건 하체 보강합시다 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덕을 달리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하시고 좋고 언덕 달리기 하면 훨씬 더 강해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늘 저의 마음에 우리 동지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달리기가 시작한 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면 너무 자주 언덕을 오르진 마십시오. 그 몸이 좀 달리는 몸으로 완전히 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그냥 심히 걱정이 되는 느낌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뭐 여기서 내가 또 언덕을 찾아가려면 또 차로 이동해야 되고 귀찮은 작업이 좀 있어서도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평지 위주로만 저는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달리기의 재미가 빠른 속도, 천천히 뛰기, 그다음 장거리 훈련, 그다음 언덕 올라가서 뛰기, 또 트레일 러닝, 다양한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다양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을 만들 때는 평지 훈련 저는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메인은 항상 평지에서, 그리고 가끔 하자. 포인트 훈련 가끔 하자.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가 하도 다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무들이 다칠까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딸 보미를 볼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훈련 어떤 것이 나쁘고 좋고라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제 경험상 요런 플랫한 데서 뛸 때 가장 안전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번 주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삶을 살 때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뭐 릴스나 약간 뭐 SNS를 보다가 또 느낀 감정들, 좀 최근에 다양한 거를 느낀 여러 가지의 짧게 감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감정의 어떤 한 단어, 한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자존감, 자신감, 그런 거에 대한 좀 미디어 시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알고리즘이 뭐였냐면, 이효리 님이 나와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남편 이상순 씨 있잖아요. 이상순 씨가 나무 의자른가 그 벤치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그 아래쪽까지도 사포질을 열심히 하더래. 자, 여기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 반환. 사포질을 막 열심히 하더래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공간까지. 그래서 이효리 님이 남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아니, 왜 이 사람도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냐, 아무도 이거 모른다 그랬는데, 그 이상순 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알잖아. 진짜 별거 아닌 어떤 스토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툭 나는 알잖아 라는 말에 제 가슴을 한 두 대 원투 이렇게 쳐버리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뭔가 자존감에, 자신감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사람이 꽉 차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볼까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까봐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런 적도 그런 거를 또 유도리 있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들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머리에 해머를 맞는 게, 그런 것마저도, 그 틈새마저도 열심히 무언가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이 어떤 물건을 하나 손질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저거까지 해야 완벽한 손질인데, 그걸 남이 누군가가 보지 않거나 누군가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 구간을 굳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하는 거지. 내가 저거까지 해야 어쨌든 100%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의자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 저거까지 딱 하고, 누군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 완벽하게 했다는 것에
또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이 채널 자체가 엄청 잘 되고 이런 채널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무들과 삼삼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갬성인데, 근데 그 갬성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저렇게 매일마다 올리고 매일 저렇게 하고 예를 들어 조회수도 엄청 안 나오는데 저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매일마다 무언가 그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로 나오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누군가가 알아주던 말든 어쨌든 내가 한 발 더 전진하고 정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달리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원칙과 이런 거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누가 알아보든 말든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진, 전진 이런 느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뭔가 이 세상이나 나라는 자신을 바꿀 수는 없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대신 불편한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세상에. 물론 뭐 어떤 누군가의 내 인생에 들어옴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함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 전진하고자 마음을 먹음으로 해서 한 발 나아감으로 해서 이 인생이 피곤해지거든. 진짜로. 그러면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뭔가 고뇌도 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맨날 달리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 거예요. 진짜 이 달리기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매일마다 달리면서 그 생각이 올라온다고. 근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하기로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성취감과 그 행복도가 그리고 또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매일마다 전진 또 정진하는 거죠. 정진이라는 뜻은 좀 그런 거잖아. 온 마음을 다해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누군가가 봐주던 말던 이 꾸준히 해 나가는 이 한 걸음을 나가면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지만 그 피곤한 거를 고뇌하고 또 도전하고 또 달려가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고, 그런 게 가만히 있는 영에 수렴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의 어떤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고통 같은 것도, 힘듦, 어려움, 문제에 나는 부딪힘,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뭔가 퀴즈라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럴 때 또 토탈적으로 물론 뭐 방금 이효리님과의 대화와 그 스토리랑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또 내가 자존감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존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자존감 수업을 한다. 자, 자존감이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평소에 주눅을 많이 드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그것도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온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내가 만약에 명함 띄고 회사에 명함 띄고 뭐 차 띄고 포 띄고
다 떼고 나라는 딱 사람만 남겼을 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 정말 그냥 하얗더라고요. 내 스스로 바라봤을 때 뭐가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 같아. 정말.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 같이 내가 이 억센 성격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무언가 이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체성 같은 것에 흔들림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강의를 봤는데 명함 띄고 뭐 띄고 당신을 제대로 바라보세요. 넌 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네. 내가 뭐지 지금? 그런 생각도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막 우리 어릴 때 특히 저보다 더 선배님들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자기 PR 시대다.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이 브랜드가 돼야 되고 개인의 브랜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개인을 PR하고 개인을 브랜딩화 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오로지 또 나로서 온전하기 위해 그게 뭐 자존감은 좀 부수적인 이야기가 그때부터는 될 수도 있는데 오로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좀 필요한 작업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빈 공간을 달리기로 다 채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던 것 같아. 뭔가 내가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다 뛰었을 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을 때 뭐라도 한 줄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달리는 사람이다 라는 한 줄은 또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계속 이거를 한 걸음씩 정진하고 나아감으로 해서 누군가가 봐주던 말든 근데 스스로는 이제 차 뛰고 포트했을 때 그래 나는 달리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내 스스로 나는 달리는 사람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내게 다시 되물었을 때 이게 부끄러운 건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안다고 나는 매일 이 노력에 부끄럽지 않게 했을 때 그 단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혀 부끄러운 건 없어. 그리고 또 차 뛰고 포 뛰고 했을 때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또 꽉 채웠던 한 줄은 그건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말 중에 하나지만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었다. 예,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동무들도 그럴 겁니다. 진짜로 주제 뭐 조깅, 초보 러너, 입문 이렇게부터 시작해갖고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하면 24시간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우리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자존감 만땅입니다, 자신감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100%의 어떤 자기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는 난 본 적이 없거든. 잠깐만요. 여기 물 좀. 자,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히 얼었네. 그런 게 없거든. 잠깐만요. 근데 물을 너무 얼은 걸 갖고 왔다. 물을 먹고 싶은데 얼음을 가져와 버렸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두서가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요즘 느끼는 감정 중에 그런 감정을 만들어낸 것들의 근본을 좀 생각해보면 뭐 SNS를 보다가 본 릴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글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는 책에서도 느낀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 내가 살아가는 형식, 방식 육아휴직 중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영이와
봄이랑 지내면서 느끼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려고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요즘에는 이게 나라는 존재라는 색깔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배경, 환경, 모든 거 뭐 그렇다고 그게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경과 환경이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명함 띄고 차 떼고 파티 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일까 했을 때, 옛날에는 참 그거에 대한 답을 못 내렸어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 그냥 사람 자체가 정말 개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냥 하얀 도화지 같다. 예. 뭐 아무것도 없노.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뭐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달리기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면서 뭐 달리기로 할 수 있는 뭐 달리기 일지를 쓴다든지, 또 달리기 책을 읽는다든지, 또 그냥 뭐 나보다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또 달리면서 유튜브를 또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나라는 색깔이 조금은 러너로서 할 이야기가 많아진 사람의 색깔로는 좀 만들어진 것 같다. 예, 그렇게 자기 색깔의 어떤 조금씩 참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예를 들면 시기 질투할 여유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한 발 정진, 한 발 전진을 하기 위해 다른 거에 신경 쓸 에너지가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조금 내가 자존감, 자신감, 이게 좀 여기서 붙이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꽉 차 있는 사람이 점점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효리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자면, 남이 보든가 말든가 내 시선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다면, 그것까지 했을 때 또 나의 색깔과 나의 꽉 참이 또 언젠간 그 누군가에게 또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의자를 아래까지 사포를 했는데 누군가 앉아있다가 이 의자 뭐지 하면서 유심히 보다가, 와, 이 의자를 만든 사람 이 아래까지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기까지 다 작업을 해놨네, 그런 생각을 하는 또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야, 이 작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리스펙이다, 이런 감정을 또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걸 바라봤을 때, 야, 이런 작업자도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을 신경 써줘야 진짜 내가 이렇게 느끼듯이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그런 또 요리님의 영상 하나를 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느낀 게 있는데, 최근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200m 정도 남았거든요, 5km까지. 하나 더 느낀 게, 어쨌든 오늘 자존감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딸이 이제 4개월이 좀 넘어가서 이제 5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키워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키운 건 아니지만 4개월이라서 오히려 그런 감정들, 새로운 감정들을 더 많이 지금 제가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딸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뭐 봤을 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소중함, 뭐 그런 것을 그렇게 또 크게 느끼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했을 때 고마움은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누군가를 생각할,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뭐 응원 정도 하는 거지, 뭐 크게 또 와닿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내 인생 사는 게 좀 최대한 지금 숙제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는 진짜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거를
이 딸을 키우면서 어떤 한 생명체를 볼 때, 또 꾸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꾸기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랑은 또 조금 다른. 그렇다고 해서 꾸기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꾸기도. 자, 5km 일단. 자, 터치. 자, 5km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어쨌든, 꾸기를 볼 때도 저도 그 사랑스러운 그게 있죠. 어쨌든 오늘 꾸기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딸을 볼 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키우기는 힘들지만 그 어떤 진짜 그 감정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 약간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소중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내가 딸을 키우기 전에 이렇게 좀 뭐 세상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안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받아들임이라는 게 이 자식이 있고 사람을 다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 소중한 사람은 없죠. 그건 당연히 알지. 근데 그거를 진짜 어떤 다른 깨달음으로 안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지금 다 뭐 어른들, 사람들, 뭐 고집센 어른, 고집센 사람, 뭐 진짜 말 안 듣는 학생, 뭐 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봄이 시절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4개월 차에. 그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제 마음처럼 귀여워하면서, 그렇지만 힘들어. 또 키우긴 또 힘들어. 근데 그래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계속 안아주고 싶고, 오늘도 나오기 전에 똥을 치우는데 제가 살면서 누군가의 똥을 치우는 삶을 딱 2가지를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기똥을 항상 치우는 것과 그 다음에 보미똥. 꾸기똥은 좀 나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보미는 어쨌든 분유를 먹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똥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처음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꾸기똥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은데, 그 똥을 손에 다 묻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보미를 씻기면서도 전혀 불쾌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 똥마저도 사랑스러운 그 감정이 있어. 내가 똥을 막 치우고 막 이렇게 씻기고 막 비누 애기 비누 같은 게 있거든. 그거를 막 궁뎅이 팡팡팡하게 이렇게 칠해주고 있는데 보면서 웃어요. 왜 웃는지는 몰라. 씻겨줘서 고마워서 그런가? 그게 막 웃어. 근데 또 너무 아침에 또 심장 한 방 맞고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왔는데, 그렇듯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을 겪어서 지금의 우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세상에 가끔 진짜 외롭잖아. 혼자인 것 같고 진짜 뭔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의 이치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이 혼자서 뭔가 고독하고만 하는 그런 기분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한 명 한 명 진짜로 다 소중하게 길러진 거거든. 진짜 보니까 이게 손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와중에 사랑도 엄청 줘. 사랑도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이랬을까? 이런 느낌이었을까?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도 나를 그 완전 애기로 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면서,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혼자가 되는 것 같아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받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자존감과 자신감에 그 연결되는 진짜 근본 포인트에서는 그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사랑받던 존재였고, 누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존재였다는 거지. 근데 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나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어, 필요가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정말 당신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는 진짜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자식을 많이 키운 부모님들 또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 선배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감정 조금 잊었을 거잖아요. 제가 한번 더 상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다.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가사의 어떤 한 줄을 요즘 정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보미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은 보미에게 하는 내 행동, 제스처, 내 생각, 내 어떤 마음이 내 부모님도 내게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키우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또 보미 리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정말로 만약에 진짜 이 영상을 100에 1명 너 어떤 진짜 확률로 이 영상을 보다가 정말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든 사람이 있거나 뭔가 이 세상에 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생각, 이 마음 한 번은 상기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도 청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그 션님이 항상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잘 될 거야 우리 동무들 화이팅입니다. 내래 우리 동무들 일 없습니까? 그럼 안녕.